네,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박스로 마감하면서 뭐 크게 어제와 지수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세, 그리고 장중 에코프로가 뭐 6% 밀리다가 3%로 돌아섰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밀리면서 영향을 좀 미치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많이 빠지면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분위기, 하락 추세 속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투심이 조금 흔들린 바는 있고요. 계속 부담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니까. 그러면서 오늘 뭐 에코프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이제 주요 종목들이 투심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어, 움직임이 커지면서 뭐 기본적으로 어, 심리적으로 체감 지수는 조금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은 뭐 선방했어요. 어제 나스닥만 보더라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한 1.2%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야간 선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야간 선물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어, 나스닥이 빠지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보합으로 끝났고, 우리가 4시 정도에 끝나니까 먼저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보합으로 끝났고 뭐 이후에 이제 추가 하락분을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나스닥이 0.2% 정도 선물이 다시 떠주면서 우리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야간 선물 선방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시장을 이제 풀어서 보는데 오늘 9월물을 보면은 아침에 좀 흔들었죠. 아침에 급락을 시키면서 왔다 갔다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급락하면서 제동이 걸릴 때쯤 해가지고 카톡방에 말씀드린 내용은 오늘 박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박스 관점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속 박스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관점으로 본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보였던 외국인들의 특징, 뭐 매도, 선물 매도 매수를 반복하는 특징, 그 다음에 옵션에서 해지를 걸어주냐의 여부를 파악해서 일단 내린 결론이고, 최근에 이제 방향성에 대한 관점을 올려드리는 것을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상당히 뭐 파생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니까, 예, 요즘 같은 때는 제가 스윙 방향을 잡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어제도 계속 반복해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본 방향은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이다. 근데 짧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작은 구간으로 보면은 함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기본적으로 5일 동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프리를 깎고 있고 어, 스윙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매 포지션 당일이다. 그래서 이날 제가 하락에 대한 관점 말씀드렸고, 장중에 아침부터 상승에 대한 관점 말씀드렸을 때, 하방 말씀드렸을 때, 어제도 밑에서부터 상승 관점 수급 보면서 말씀드렸을 때, 오늘은 박스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 꼬리, 사실 오늘 이거 생각보다 좀 강하게 끝난 거예요. 그 강하게 끝난 사연은 항생 지수에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끝까지 유지됐던 거, 선물 매도와 풋 매도가 같이 일어나면서 해지 포지션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항생 지수가 오늘 현재 기준으로도 2%좀 반등하고 있는데, 요거 한 2% 정도 보이고 있죠. 요 상태에서 이제 좀 있으면은 6시 15분 기준으로 일봉이 바뀝니다. 항생은. 그래서 좀 있으면 한 2시간 좀 넘게 있으면은 일봉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구하는, 바라는 바는 항생이 기나긴 음봉 구간을 끝내고 양봉을 연속으로 보여주면서 흐름을 바꿔주는 거,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따 6시 15분부터 다시 양봉이 또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틀어주기를,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주기를 일단 보고 있는데, 워낙 이제 항생은 방향을 한번 틀면 또 유지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나오면 충분히 연속적인 흐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뒤바꿔 놓으면 우리한테도, 우리는 어쨌든 뭐 항생이 뭐 중국장 영향이 있지만 항생이 변동성이 클 때는 항생 지수의 영향을 꽤나 받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점도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이 이제 매수 매도가 하루 만에 계속 뒤바뀌고 있는 점, 뭐 다들 보시다시피 오늘 현물 최근에 관리 잘 안 해주고 있고 선물을 샀다 팔았다를 너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량으로요. 최근에 수급 현황을 보면은 6월 21일에 외국인들 8,800억 선물 매도 보였고요. 그 다음 날에 6,800억 매수하더니 다음 날에 8,000억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어제 7,900억을 매수했는데 오늘 그대로 다 매도해 버렸어요. 제가 어제 7,900억 마감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 이거 내일 다 덮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제 올랐다고 해서 오늘 어제 선물 매수 잡으면서 올랐다고 해서 이거 매수로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다 뱉어냈어요. 그러면 내일 다시 덮어낼 수도 있겠네요. 열어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 흐름이 끊길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이 흐름이 끊길 거기 때문에 뭐야,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반복하네. 그러면 내일은 매수다. 내일은 올라가겠구나, 크게 올라가겠구나의 베팅을 강하게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으로는 해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흐름은 끊겨요. 그리고 5일 정도 보였으면 끊길 때도 됐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자라는 취지지 예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어쨌든 7월물의 옵션 잔존 거래일을 줄어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잔존일이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즉 옵션 프리가 충분히 깎일 때까지. 현재 개인들은 7월물에서 옵션 양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풋옵션에 치중된 양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에 취약해요. 특히나 하방 변화에 취약합니다. 뭐 상방 변화에도 취약해요, 사실은. 개인들은 지금 양매도 포지션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구간, 오히려 지금 여기서 개인들이 지금 옵션에서 유리한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 같은 구간을 유지해주면 수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7월물 가지고 개인들이 이미 단타 트레이딩을 통해서 청산된 거 말고 현재 보유한 풋 양쪽 매도 포지션, 콜풋 매도 포지션, 양매도 포지션만 봤을 때 평가 수익 중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약 한 24억 정도 수익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건 청산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다 날라갈 겁니다. 예. 개인들이 이 전에 변동성이 생기기 전에 청산하지 않으면 다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날라가는 쪽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요. 웬만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썼는데, 포지션을 뒤집어 버리든지 그 사전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급변동성을 주던지 할 겁니다. 개인들은 지금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이고요. 그런 경우라면 시간을 끌고, 지금 오늘 제외하고는 12거래일이 남습니다. 언제까지요? 7월 옵션 만기일까지. 기나긴 7월 옵션 만기일이 이제 12거래일 남았는데, 한 5거래일 안짝으로 들거나 한 7거래일 안쪽으로 들거나, 하여튼 지금보다 절반 정도 더 진행이 됐을 때까지 구간을 잡아주고 있다가 변동성을 갑자기 주게 될 거예요. 하방으로 주든 상방으로 주든. 개인들은 양매도기 때문에 풋매도 쪽이 취약해지면 상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풋매도 쪽을 잡아먹기에 외국인들이 공략해주면, 혹은 기관들이 공략해주면 하방으로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언더슈팅이죠. 언더슈팅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만기 이후에도 여운에 따라서 약간의 한 3, 4일 정도는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평소에도 그랬듯이 어쨌든 그 구간이 기회 구간이 될 거예요. 뭐 웬만하면 개인들의 풋옵션을 청산해서 언더슈팅 없이 갔으면 저도 뭐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후의 상황, 한 5거래일 정도 더 지나가면은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에 취약한 개인들의 포지션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로 가면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위클리 옵션의 경우는 개인들이 또다시 상방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콜옵션 매수를 진행하면서 상방으로 전환돼서 좀 가볍게 움직이네요, 위클리 옵션이. 그래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만기 때 어쩌면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수요일 목요일 흔들릴 수도 있는 구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요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시간을 끄는 이유죠. 개인들이 지금 수익을 어느 정도 주는 구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양매도 하면서, 예를 들어 옵션 가격이 이렇게 지금 양매도 하면은 양압이
계속 양풀이가 이렇게 줄어들면 유리하잖아요. 이게 옵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 가치가 훼손되면서 계속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프로세스입니다. 옵션의 양합, 등가에서는 이제 등합이 계속 줄어드는 게 정상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양매도를 해놓은 경우는 이게 계속 다 수익으로 잡히고 있다고요. 근데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취약한 거죠. 그래서 옵션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아까 장중에도 설명드렸는데 10만원짜리가 나중에 변동성이 생길 때 어쨌든 옵션은 예를 들어 5배의 변동성이 생긴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5배 정도의 변동성 구간이 갑자기 발생할 겁니다. 근데 지금 포지션을 잡지 않는 이유가 10만원짜리가 5배 가면서 50만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어서 프리를 감소를 시키는 구간, 시간 가치가 훼손되면서 시간을 끌어서 점점 이 프리를 죽여서 예를 들어 얘를 1만원까지 낮춰버려요. 1만원까지 낮춰서 여기서 5배가 가는 5만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5배 상승이에요. 이 기준에서는 5배만큼 변동성이 생겨요. 옵션이 5배가 변할 만큼 변동성이 생기지만 10만원에 미리 잡은 사람들은 반토막이라는 거죠. 아이고 시간이 애매할 때 박스 구간에서 미리 잡은 사람들은 결국엔 나중에 프리가 녹아서 반토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타점에서 잡아가지고 5배를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반토막 이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구조예요. 이게 예시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가 충분히 깎여서 박스 구간을 이어갈 때, 지금 계속 박스 구간 만들자는 외국인들이, 이거 외국인들이 최근에 저희 그 라이브 방송에서 유튜브 쪽에서 계신 분, 우리 골뱅이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외국인들이 최근에 기를 계속 모으고 있는 것 같다. 네, 맞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매도 반복하는 거 어떻게 보면 기 모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이렇게 매수 매도 반복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시장을 유지하게 되죠.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매도 하면 떨어지잖아요. 매수하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계속 기를 모으는 거야. 계속 외국인들이 프리를 깎아버립니다. 언제? 개인들 마지막에 다 잡아먹으려고. 개인들이 방심하고 옵션 매도 계속 양매도 수익이네 오케이 이대로 가면 수익이 이만큼 나네, 이거를 다 잡아먹으려고 갑자기 반전시켜서. 옵션의 양매도는 변동성이 갑자기 크게 단기간에 발생해버리면 손실이 거침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자리 코스피 기준으로 이날 2022년 9월달 8월인가 9월인가 자 여기죠. 코스피 9월 8월 요 구간 여기죠. 여기서 개인들이 대량으로 풋옵션 매도를 손절했던 구간, 대량으로, 요거 유튜브 제 거 검색하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 구간 요 구간 제가 17년인가 16년치 분석을 해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16년치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동안의 옵션 대량 매도, 혹시 대량으로 변동이 생겼던 역사를 다 분석해서 한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때 라이브로 보신 분들 아시죠? 그거 보시면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간에 왜 시장이 강하게 급반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고, 못 찾겠다 하시면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연락 주시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락 주시면서 카톡방에 같이 들어오시면 되니까, 공개 카톡방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개인들이 결국에는 수백 프로 손실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 베팅, 풋옵션 매도 베팅을 해놓고 손실을 한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500%, 많게는 마이너스, 누군가는 마이너스 1000% 구간을 보고 손절을 하게 됩니다. 뭐 강제 손절일 수도 있고요. 도저히 못 견뎌서 손절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승을 만들죠. 그런 구조가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양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속 시간을 끌어서 방심하게 만들고 프리를 깎다가 변동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진짜 크게 변하지 않으면 프리가 깎였다가 변화를 주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매도 포지션의 한쪽 방향은, 네이키드 방향은 수익일 수 있어요. 다만 개인들은 지금 양매도라는 거, 그래서 변동성 자체에 취약하니까 어느 한쪽으로
손실이 크게 잡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테마구는 장 초반부터 미국 통신 투자 얘기가 들렸었죠. 예,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갔었고 오늘 거의 와이어블 기가레인 같은 게 있었고요. 오늘 장중에 보니까 속보로 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투자 유치에 관한 소식들이나 그렇죠. 정부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반기에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내외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도 이제 뭔가 실마리가 슬슬 잡힐 듯 말 듯 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뭐 다음 달에 뭐 미중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들이 좀 있죠. 일정들이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뭔가 이런 것들을 시장을 밀어주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지금 자체는 이제 포지션 때문에 파생 시장에서 먼저 돈이 그렇게 돌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간을 끌 수 있을지언정 뭐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매수로 하반기에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나머지는 이제 장중에 내일 카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고 또 라이브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이제 또 오늘도 한 분 들어오셨는데 이제 한 분 한 분씩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카톡방 유튜브에 이제 처음 저를 발견했다면 일단 카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네. 010-8719-2757로 문자 카톡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